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나노 신소재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우리 2차전지 한번 보는데 그 중에서도 나노 신소재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나노 신소재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아야 하나 지속 보유해야 하나 고민 속에 있죠. 2차전지 전체 업종이 이제 한번 상승한 이후에 슬로우해졌는데 양극재만 올라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피해가 좀 심했는데, 과연 나노 신세가지 CNT 도전제 같은 걸 생산하는 기업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는 지금 15만 7천 원 정도, 15만 7,500원, 네, 어떤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고점이 21만 원이니까 당연히 이 박스권 안에서 일단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뷰와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결정할 거다. 개별 종목 자체의 매력으로 여기를 뚫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시청은 1조 8천억. 네, 1조 8천억. MACD가 이제 바닥으로 치고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치고 내려와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다 조정은 다 됐다. 그리고 2차전지 자체가 한 번 더 박스권을 상단으로 올려갈 수 있는 전체 섹터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는 동사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수급상을 봅시다. 외국인들은 뭐 전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 기관들은 듬성듬성 사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두 양수 어떤 그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아직까지 매력적이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동사의 잔고가 27만 주 정도 공매도가 최근에 있다가 지금 37만 주까지 늘었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이 는 거죠. 결국 2차전지 전체 업종에 대한 공매도의 증가는 똑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MSCI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동사는 외국인, 기관, 공매도 모든 면에서 수급 측면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매력을 뿜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너무나 잘 알죠. 도전제는 CNT 도전제는 나노 탄소 튜브를 카본 탄소 나노 튜브라고 그러죠. 탄소 나노 튜브는 양극재에 쓰이는 도전제가 있고 음극재에 쓰이는 도전제가 있다. 양극, 음극 다 도전제가 사용이 되죠. 그럼 양극재는 주로 이제 기존에는 카본 블랙을 주로 사용했는데 CNT 도전제를 사용하면은 부피가 5분의 1로 감소가 합니다. 그러면 이 부피가 감소한 만큼 더 많은 양극할 물질을 채우면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CNT 도전제의 양극재의 어떤 롤은 부피를 줄여서 양극재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반면에 CNT 도전제 음극에 사용되는 도전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대세죠.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부작용이 나고 그 다음 배터리의 수명 단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제어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게 음극재죠. 배터리 수명 연장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CNT 음극재에 사용된 도전제다. 또한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너무나 많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음극재에서 이 도전제를 넣는 것, 실리콘 음극재를 넣는 것은 좋은 일인데 충전도 빨리 하고 망가지는 위험, 부풀어서 터지는 위험, 이러한 것들을 잡아주는 게 음극재 CNT 도전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의 도전제 역할이 각각 다르고 동사는 양극과 음극에 사용되는 모든 CNT 도전제를 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정리를 했는데 CNT 도전제는 뭐인가? CNT는 탄소나노 튜브의 줄임말이다. CNT 도전제는 2차전지 첨가물이죠. 네,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뭔가를 첨가해서 성능과 출력을 개선시키는 쪽의 물질들이다. 첨가물이란 약간 넣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이야기한다. CNT 도전제는 양극에서의 역할과 음극에서의 역할이 서로 다르고 양쪽 모두 다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도전제란 뭐냐? 양극과 음극 내 전자 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도전제다.
전극 내 소량만 사용되지만 2차 전지 성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가 도전제라는 거죠. 주로 사용되는 현재까지 사용된 도전제는 카본 블랙이었습니다. 아까 양극재는 카본 블랙 대신 우리 CNT 도전제를 사용하면 부피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CNT 도전제는 카본 블랙보다 2차 전지에 더 적합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CNT 도전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 CNT 도전제의 전기 전도율이 구리와 비슷하다. 오, 굉장하네요. 구리와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전도율이 높다. 다이아몬드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자연계에서 가장 전도율이 높은 게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와 비슷할 정도로 전도율이 높다. 이 정도로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CNT 도전제는 카본 블랙보다 2차 전지에 더 적합한 소재이고, CNT 도전제는 전기보다 구리와 비슷할 정도로 전기 전도율이 좋고, 다이아몬드와 비슷할 정도로 열 전도율이 높다. 철강보다 또 100배 강한 강도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도전제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태양전지 소재, 2차 전지 소재,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2차 전지 도전제, 전체 매출액의 38.8%를 2차 전지 도전제가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소재에도 많이 사용되네요. 디스플레이 투명 전도성 전극을 만드네요. 네, 인듬계 산화물, 아연계 산화물 이런 걸 가지고 디스플레이용 투명 전도성 전극을 만든다. 투명 전도성 전극. 반도체 웨이퍼 시가격도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소재, 솔로셀용 투명 전도성 전극, 주로 전도성 전극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이게 8% 정도죠. 그러나 동사의 주력 매출액은 2차 전지 도전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CNT 도전제 밸류체인을 보면은 CNT 파우더나 플레이크를 만든 기업이 있고, 이것을 CNT 분산액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셀 메이커에 이렇게 전달해서 참가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은 참 여기저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우리 나노신소재는 여기 CNT 분산액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도전제는 주로 지금까지 카본 블랙이 많이 사용됐는데, 2026년에 가서는 이 CNT 도전제도 많이 올라온다. 카본 블랙도 많이 사용되지만 CNT 도전제의 사용량도 늘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많이 늘어나면, Q가 늘어나면 동사에게는 이익인 거죠. 상당히 성장성은 있는 기업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더 첨가해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다음 단계에 인해서는 더 가열차게 나타나는 거죠. 음극재를 개발 좀 더 뭔가를 발전시키고, 또 양극재도는 뭔가를 첨가해서 발전시키고, 이 첨가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기술이 거의 꼭대기 상향에 맥스에 올라오면 첨가제 쪽으로 뭔가 단점을 보완해주는 쪽으로 기술이 진보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동사의 기술이 끼어있다, 도전제가 끼어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동사가 좀 주가가 빠졌는데, 첫 번째 질문이 2차 전지 수요에 자유로울 수 있나 과연? 최근 배터리 밸류체인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가격이나 이 두 가지 리스크에 지금 직면을 했습니다. 20%대가 오니까 원리 어댑터들이 이제 사는 것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대중화하는 전 단계에 있는데, 과연 거기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을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CNT 등 스페셜티 제품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봐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첨가제 같은 그런 것들은 이러한 전기차 전체 업황이 겪고 있는 수요 둔화라든지 가격 인하 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이게 이제 동사의 핵심인데,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빠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아직 침투율이 낮은 CNT 도전제는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해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2022년 10만 톤 이상 수요가 예상되는 양극재 도전제 시장부터 우선 적용이 되며, 실리콘 음극재 탑재가 확대될수록 음극향 CWCNT 매출액 비중 현재 10% 내외인데 이것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국내 셀사들이 진출을 선언한 LF 배터리에도 CNT가 적용 가능해 케미스트리 관계에 있어서는 성장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CWCNT라는 것을 보는데 CNT의 종류가 두 개가 있죠. MWCNT가 있고 그다음에 SWCNT 이렇게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들 혹시 많이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이게 MWCNT는 멀티 밸리드 CNT 그렇죠? 그 다음에 SWCNT는 싱글 밸리드 CNT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SWCNT는 주로 이제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에 첨가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도전제를 SWCNT라고 부르고 MWCNT는 주로 양극재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SWCNT는 기존 CNT 대비 유연함 높은 기계적 물성을 가진 것이 SWCNT다. 실리콘 음극 개발 과정에서 금속성을 이용한 부패 평창을 억제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싱글 벽을 가지고 있는 SWCNT를 사용해야만 도전제를 사용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동진하고 우리 LG 아까 LG하고 동진하고 양극재 CNT가 두 회사만을 생산하는데 나노신세는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CNT를 모두 다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LG화학과 동진생의 경우는 양극재 CNT만을 생산하는데 우리 나노신세제는 양극재, 음극재 CNT를 다 사용한다. 다 생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MWCNT하고 SWCNT의 차이점, 얘는 양극, 얘는 음극. 이렇게 음극에 사용되는 SWCNT가 가격도 비싸고 훨씬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CNT 도전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이 추정이죠. 네, 파우더, 슬러리, MW 양극재에 사용되는 파우더와 슬러리, SWC는 음극재에 사용되는 파우더와 슬러리, 음극재에 사용되는 SWCNT 파우더 가격이 제일 비싸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전기차 수요가 1010기가와트, 2030년 전기차에 수용되는 배터리량이 2700기가와트, 양극재 대응 필요량은 300톤, 네, 300톤 300기가와트, 실리콘 음극재는 270기가와트가 필요하고요. 네, 실리콘 음극재 채택 비중이 25년 5%에서 30년 12%까지 증가할 것이고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이러한 첨가제 시장들의 이러한 상승을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2025년 수요가 CNT 도전제가 11만 9,685톤, 30년에는 599만 톤, 59만 톤 이상 거의 60만 톤이니까 5배가 증가하는, 4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CNT 도전제 시장의 성장력은 sure why not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올 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CNT 도전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사의 성장 동력 2차전지 CNT 도전제의 중장기 생산 캐파 증설 규모가 기존 예상 대비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동사의 CNT 도전제 캐파 규모는 2023년에 13,000톤, 23년에 31,000톤, 25년에 52,000톤, 26년 8만 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23년에서 26년까지 8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는 직전 보고서에서 한 차례 조정했던 캐파 전망치에 추가 상향된 수치다. 이렇게 애널들은 모두 다 수치를 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력이 크다는 거죠.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한 노력 중인 배터리 셀 고객사들의 양극재, 음극재형 CNT 도전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능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사의 CNT 도전제 생산 설비 가능 기간이 3에서 4개월가량으로 상당히 짧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캐파 증설 계획이 크다는 것은 2, 3년 내에 고객사들의 수요 가식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얘들은 증설을 하는데 3에서 4개월밖에 안 걸리네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증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력과 시장에서 찾는 요구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동사는 업종 자체, 섹터 자체에서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것 이외에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업종 자체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온다면은 이 상승력보다 더 많은 비율로 상승력이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 캐파를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per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22년에는 뭐 동사는 47배, JO하고 비교를 해서 23년에는 79배, JO는 82배는 내년에는 51배, JO는 55배, 그 다음에 25년에는 27배로 이제 정상 단계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고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사의 실적 한번 봅시다. 2023년 매출액 948억, 영업이익은 162억, 영업이익률은 17%, 내년에는 18%, 18% 정도면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러한 도전제 형태에서 내년은 298억, 그 다음에 25년은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내년에 이제 매출액이 이제 4자릿수로 드디어 늘어나는 모습. 따라서 동사는 성장력, 개별 자체의 매력과 성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이미 이제 1차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후에 좀 슬로우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2차전지 자체 섹터에 대한 슬로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점프 레벨업을 한다면 동사의 주가는 충분히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전제 중에서 CNT 도전제, 양극, 음극을 다 도전제를 만들고 있는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은 이러한 박스권을 뚫고 나갈 그 무엇은 동사 자체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섹터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섹터 자체가 상승으로 갈 것을 기대를 좀 해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한번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셔서 저에게 한번 상담을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내가 매일매일 좀 봐야 되는가, 이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유료 카페인데 가격은 쌉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그런 멋진 카페. 저는 네가 가는 이런 카페는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로 기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좀 나노 신소재 많이 좀 상승을 해서 물려있는 우리 친구분들에게 즐거운 모습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가 아침에 이제 7%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한번 다시 크게 움직일 좋은 모멘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